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바로 앞서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다른 여론조사 결과 역시 직전 조사 대비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서 광복절 특사 논란, 또 여당의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책 강행이 중도층의 이탈을 초래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대비 5.4%포인트 떨어진 수치인데요. 지난주 발표됐던 이 긍정평가 역시 그 전주보다 6.8%포인트 떨어진 수치여서 2주 동안 총 12.2%포인트가 떨어진 거고요.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이 기관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광복절이었던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역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9%를 기록하면서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여론조사의 세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성향별이라든지 지역별, 연령별의 지지율 흐름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층의 이탈 흐름이 엿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 대통령 그리고 여권 핵심 지지층들의 이탈 움직임까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이념 성향별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면요. 모든 층에서 하락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특히 중도층에서 전주 대비 6.6%포인트 하락을 했고 진보층은 3.6%포인트, 보수층은 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이는데요. 이 중도 성향이 강해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대전과 세종, 충청권에서 전주 대비 6.4%포인트, 또 서울에서 6.2%포인트 하락을 각각 기록했고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전주 대비 11%포인트의 큰 폭으로 떨어진 것도 눈길을 끕니다. 연령별 결과에서는요,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왔던 40대와 50대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40대는 전주 대비 7%포인트, 50대는 6.8%포인트 하락했고요. 20대는 9.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전주에 비해서 하락하면서 이 대통령과 동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오르면서 여야 지지율 격차가 오랜만에 오차 범위 내로 좁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은요, 39.9%로 전주 대비 8.5%포인트 하락하면서 7개월 만에 4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6.4%포인트 올라 36.7%를 기록하며 민주당과 격차를 오차 범위 내로 좁혔는데요. 이 기관 조사에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은 12주 만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동시에 하락한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여론조사 기관에서는요, 광복절 특사 논란에 대한 실망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조국, 윤미향 사면에 대해서 여론이 나쁘지 않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배경도 아니다, 이렇게 했던 것과는 현실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여당 지도부의 오판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네, 리얼미터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이 주요 원인으로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과 주식 양도세 논란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으로 인한 이 정치적 부담감, 또 여당의 강성 지지층 중심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중도층 이탈을 초래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 지역별로 하락폭이 두드러졌던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청, 서울 등은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요, 이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 증가, 또 이 광복절 특사 비판을 통한 공세,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 및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 등이 이 보수층 결집을 유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요동치고 있는 지지율의 흐름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평가 완전히 엇갈리는 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선 지지율 하락세가 시작됐던 지난주 민심의 흐름을 잘 살피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나왔고요. 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당에선 사면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보진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이제 수치로 보여주는 어떤 민심의 흐름을 유심히 보면서 잘 반영하고 있는 민심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이 결정적으로 지지율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이런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경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오늘도 화난 민심이 배를 뒤집을 수 있다며 지지율 대폭락의 신호탄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여론 무서운 줄 모르고 강성층이 원하는 대로 강행 폭주만 고집하던 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냉엄한 평가가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여론조사가 지지율 대폭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난 민심이 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를 해서 지금 리얼미터가 거의 매주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한 주 간격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측에 따르면 이게 중도층의 이탈이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고 또 일부 여당의 핵심 지지층까지 이탈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얼미터 측은 그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조국, 윤미향 등의 그 사면이 포함이 된 광복절 특사 논란 등을 또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당에서는 아까 저희가 전현희 최고위원의 그 얘기 전에 드렸듯이 사면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배경이라고 보지 않는다. 경제 문제가 더 크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여당 지도부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진단을 했지만 어쨌든 리얼미터 측의 해석은 이 전 최고위원의 시각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자, 이처럼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또 그 원인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광복절 특사, 특히 거기에서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중도층의 이탈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와 관련된 주식 그런 문제들도 이 투자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차후적으로도 계속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국 전 대표가 어떤 SNS라든지 정치적인 행보보다는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이 지지율이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사실 이걸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경험칙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여론조사 지금 2달 좀 넘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2주에 한 12%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경종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낙폭이 크죠? 네, 굉장히 큽니다. 일주일에 보통 5% 이상 포인트가 내려가면 급락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여론에 있어서는. 그만큼 지금 여권이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권 일각에서는 전혀 뭐 특사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이렇게 빨리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반발이 심상치 않은 데다가 특히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민주당이 야당하고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오늘 또 행사가 있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추모 행사가 있었는데 아예 야당 대표를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즉 우리들만의 어떤 정권 이런 것들의 이미지가 각인된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아마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 경제 문제라든지 또 관세 문제라든지 특히 요즘에 보면 석유화학 이 업종이 지금 굉장히 큰 위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들어서서 이런 문제를 좀 집중을 해서 국민들의 삶과 이 기업을 살리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번 주부터 지금 노란봉투법, 각종 기업 이 반기업법들을 지금 연쇄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흐름은 쭉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역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글쎄요 다음 주 이번 주죠.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추세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있습니다.